안녕하세요. 무화농장입니다. 오늘은 이 무화과라는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그리고 실내에서의 관리법, 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쪽에서는 이 무화과를 예전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고 해서 여왕의 과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무화과의 열매라든가 이 성분들이 클레오파트라의 미모를 유지시켜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과거 이집트 위치가 워낙 무화과가 잘 자라는 지역이었던지라 무화과를 또 많이 섭취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동양의 특히 대한민국의 동의보감을 보면 무화과를 삼항 삼엽의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삼항이란 항바이러스, 항염증, 그리고 항산화, 이런 기능을 하는 성분들을 무화과에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항산화란 말 그대로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 이런 성분도 있고요. 항염증 같은 경우에는 혈관 속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인 염증 물질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말 그대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좀 견디게 해주는, 그런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항바이러스 하니까 지금도 괴롭히고 있긴 하지만 최근까지 전 인류를 아주 못살게 굴던 코시성을 가진 녀석이 생각이 나네요. 생각해보면은 한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6월 초인데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그 전에 비하면 진짜 마음이 많이 편하네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 무화과는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삼항 이외에 이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제 중년이 되신 많은 분들,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를 좀 가까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을 좀 과하게 먹은 다음날 무화과 열매를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 농장에서 순잎 차를 만들거든요. 이 무화과 순잎을 따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음한 다음날 순잎 차를 마시게 되면 정말 속도 편안해지고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보면은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순잎 차가 뭐 어느 음식이라도 다 그렇겠지만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이 무화과는 이 열매에 있는 성분이 열매뿐만 아니라 이 잎이나 가지, 심지어 뿌리에까지 골고루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매뿐만 아니라 잎이나 이 다른 부위에서도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약간 순잎차 선전 비슷하게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화과는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속성수입니다. 속성수라는 것은 정말 빨리 자라는 나무라는 얘기인데요.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런 화분 안에 두는 분재로 적합하지 않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분재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식물이고요. 모든 식물이 이 화분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어느 공간에서 살아야 되는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많이 뻗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지상부도 이렇게 무턱대고 막 커지진 않습니다. 그걸 이제 TR율이라고 하는데요. 지상부가 커질 수가 없으면 뿌리도 그냥 무조건 뻗어나갈 수가 없고요. 뿌리가 뻗어나갈 수가 없으면 지상부도 무조건 커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분 안에 이 토양 배합비라든가 양분 공급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치기라든가 이 가지 정리를 통해서 아담하고 예쁜 수영을 유지시켜 줄 겁니다.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무화과, 그 얘기는 물 관리가 정말 쉽다는 얘기인데요. 보통 집안에서 화분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대부분 고사를 하는 경우가 물 관리에 실패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호흡하는 데 지장이 생기고, 뿌리가 호흡에 지장을 받다 보면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세가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고사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무화과는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식물을 많이 이뻐하시면 그 가족들이 많으실수록 물을 더 많이 주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무화과는 그런 사랑을 듬뿍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무작정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물이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량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차 이제 토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판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가정으로 실내로 처음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이제 6월이나 햇볕이 좀 이제 습기가 좀 적은 날에는 물컵으로 한 반 컵 정도, 종이컵으로 그 정도 수분을 공급해 주시면 되고요. 비가 오거나 뭐 습기가 많은 날에도 한 그 정도 주시면 됩니다. 습기가 워낙 강한 수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년차, 4년차 되면서 이제 화분도 커지겠죠. 이제 분갈이를 통해서 화분이 커지게 되면 물량도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이제 분갈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물량도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볕 관리인데요. 무화과는 이제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필요한 양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햇볕이 드는 그런 자리에다가 위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는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이 수영 자체가 인테리어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 키우셔도 상당히 매력적인 식물이거든요. 실내에 있을 때라도 햇볕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드는 그런 위치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공급인데요. 보통 실내에 무화과 화분을 보관하실 때는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도 가지가 수영이 예쁘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냥 두실 텐데요. 실내에 두실 때 우선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물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 겨울철에 실내에 있는 식물들은 잎이 없더라도 약간의 호흡작용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한다는 건 증산이 된다는 겁니다. 수분을 갖다가 증산작용을 통해서 소모를 하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서 많은 양은 필요 없고요. 흙이 너무 마르지만 않을 정도로 수분을 좀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컵 정도의 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양분 공급은 실내에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3, 4월이 되면 싹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잎이 이제 튀어가지고 나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잎이 나와야 되고 하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양분 영양제 같은 경우에 고형 비료를 많이 쓰게 되는데, 고형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분뇨로 많이 만들게 되기 때문에 잘 말린다고 해도 좀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갖다가 주게 되면 화분에서 냄새가 좀 날 수 있으니까 많은 양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흙을 파고 만약 스푼으로 친다고 하면 한 2스푼 정도 묻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고형 비료는 이제 지효성이라고 해서 천천히 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열매가 달리고 이제 익어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잎이 나고 나무가 좀 이제 활력을 찾는데 처음 양분이 공급이 됐다면 5월에 이제 한 8월이나 7월 말이나 8월쯤에 한 번 더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때도 역시 한 3스푼 정도의 고형 비료를 공급해 주시면 되는데, 차후에 고형 비료 적은 양을 구입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고형 비료도 아마 소분해서 공급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밖에 보초를 쓰라고 개를 묶어놨는데 뭐만 지나가면 잘 쓰고 있네요. 하여튼 양분 관리는 그렇게 한 2회 정도 하고요. 혹시라도 키우시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사진을 보내주시면 처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화과가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온도는 25도에서 한 30도 사이인데, 실내에 있는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컨을 가동을 곧 시작을 하실 텐데요. 에어컨 가동을 시작하면 식물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사실 뭐 한 방에 죽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이게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과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은 좀 다르니까요. 에어컨을 가동하시고 실내에 화분을 두실 때는 에어컨 찬바람이 최대한 오지 않는 그 위치로 화분을 옮겨주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바람을 차단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해서 온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순치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순치기 후에도 이제 순을 치고 나면 순이 목질화 되면서 이제 가지가 되는데요. 그런 상태라도 이제 가지를 잘라주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순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겹쳐지는 가지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위치가 순이 훨씬 새로운 순이 방향이 훨씬 좋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가지들을 잘라주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개의 샘플로 순치기, 가지치기를 하면서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영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진 잎을 사용해서 순잎 차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게 없습니다. 순을 따서 혹은 가지를 쳐서 나오는 잎을 버릴 게 있긴 하네요. 잎을 따고 나서 나머지 가지들은 이쪽에서는 이제 액비를 만든다던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농촌에선, 도시에서는 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나중에 또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중에 또 찾아뵙겠습니다.